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톡 대화. 아내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운동선수라는 남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가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트로피와 상장들, 그리고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아직도 그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혼 15년 차 주부였습니다. 남편 동혁은 은퇴한 프로 야구 선수. 한때 황금 타자라 불리던 그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명성은 여전했습니다.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에 자주 얼굴을 비췄고 광고 촬영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을 부러워했습니다. 잘생기고 유명한 남편. 강남의 넓은 아파트. 두 아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 숨은 냉랭함을. 동혁은 집에 있어도 늘 어딘가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해도 그는 휴대폰만 보았습니다. 수지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혁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수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혁은 이미 침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소파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휴대폰.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확인해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내일 볼 수 있어?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트레이너 미나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릴수록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식당에서, 호텔 로비에서, 해외 어딘가에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해설일로 출장 간다던 날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15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텼습니다. 그가 부상으로 은퇴할 때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온 답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혁이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앉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징후는 있었습니다. 2년 전. 동혁이 피트니스 센터를 개업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은퇴 후 그가 직접 차린 사업이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직접 지도하는 트레이닝 센터 광고 문구가 효과적이었습니다. 회원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동혁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센터 일이 많아서.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센터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요. 동혁은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운동기구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혁의 팔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동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발견한 동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왔어. 이쪽은 미나 트레이너야. 새로 들어온 직원이야. 미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6이라고 했습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이곳에 왔다고. 수진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동혁에게 물었습니다. 그 트레이너 예쁘더라. 응. 누가? 미나 씨. 아,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일 잘해. 동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미나의 이름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미나가 이벤트 아이디어를 냈는데 괜찮더라. 미나가 회원 관리를 잘해서 재등록률이 올랐어. 미나랑 회식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수진은 웃으며 결심이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맨날 웃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12살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웃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진은 모른 척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2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휴대폰 속 카톡 대화라는 형태로 터져나올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동혁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그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이러고 있었어? 동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진들이, 대화들이, 날짜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진들은 뭐야? 제주도 출장 갔다며? 부산 해설 갔다며? 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그녀의 울음 섞인 고함이 울렸습니다. 2층에서 아이들이 깰까봐 두려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어. 동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였어. 끝내려고 했어? 잠깐. 2년이 잠깐이야?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우리 결혼식 날 기억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 수진이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며 말했습니다. 금반지가 어두운 거실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평생 지키겠다고 했잖아. 단 한 번도 배신 안 하겠다고. 동혁의 눈이 반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도 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가 지키기로 한 약속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진짜 미안해. 정신이 나갔었어. 끝낼게.
당장 끝낼게. 동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손대지 마.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난 뭐였어? 동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 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 예린이와 9살 서준이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과 동혁은 동시에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회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려다가 수진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은?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미나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미나를 지나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동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일어나. 수진이 말했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라고. 수진이 책상 위에 트로피를 집어 들었습니다. 황금 타자상. 동혁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트로피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했어? 수진이 트로피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쇳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동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수진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쳤지. 15년 동안 미쳐 있었지? 널 믿느라고. 사무실 문 밖에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들어와. 미나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재밌었어. 유부남이랑 노는 거?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2년 동안 내 남편이랑 놀아나면서 이제 와서 죄송해. 동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미나한테 뭐라 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내 잘못이지. 근데 이 여자도 알고 한 거잖아. 유부남인 거. 수진은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코앞에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자리가 탐났어. 이 아파트. 이 남자. 아니면 그냥 재미있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동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수진이 선언했습니다. 동혁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 아이들은 어떻게? 아이들. 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이들 걱정해? 아이들 엄마 대신하면서? 동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그녀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동혁이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표정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수진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혁이한테 다 들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한 번쯤 바람 피우는 거 별거 아니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니. 들었어요.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거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남자가 바깥에서 뭘 하든 집에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야? 동혁이가 집 나갔어? 아이들 버렸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남편이 2년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동혁 씨가 애들 생각했으면 바람 안 폈겠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넌 우리 동혁이한테 뭘 해줬는데 그래? 동혁이가 너 먹여 살렸잖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15년 동안 집안일 다 하고 아이들 키우고 동혁 씨 매니징까지 했어요. 은퇴 후에 우울해할 때 누가 옆에 있었는데요?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5년간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해요. 동혁 씨가 뭐라 하든 어머니가 뭐라 하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이러는 거야? 우리 동혁이 망신시키게? 망신은 동혁 씨가 알아서 시킨 거예요.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에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시어머니는 몇 초간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가져온 증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캡처 화면, 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 변호사 김 대표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책 이혼 사유로 인정될 겁니다. 위자료는요?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까 상당액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상대 여성에게도 청구 가능하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공동재산은 반반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결혼 후에 설립했으니 분할 대상이에요. 피트니스 센터. 동혁이 그토록 아끼던 곳. 그 여자와 함께 일하던 곳.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권은요? 양육 상황 보면 아내분께 유리해요. 아이들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증명만 되면 주 양육자. 물론 수진이었습니다. 동혁은 아이들 학교 이름도 가끔 헷갈렸으니까요.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의뢰인.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사람만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2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동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울음이 안 나와요.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슈 박스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티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빨리.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수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까지 합의를 마쳤습니다.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보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는데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힘들어했습니다. 예린이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준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적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수진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파트타임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공백은 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수진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이 있잖아. 예린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서준이도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혁의 문자였습니다. 주말에 애들 데리러 갈게. 수진은 담담하게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었다고. 15년이라는 시간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두 아이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15년이 시작된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15년이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